재테크 두 방면이 네. 결국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란 건 뭐 최소 억 단위는 있어야. 맞아요. 분명히 이 지수 상승률은 주식 코스피가 높습니다. 8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상승이 높았어요. 지금 2010년대 와가지고는 부동산 쪽이 좀 지수가 상승률도 높아요. 근데 그게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네. 이건 모르고 1600, 1600개 있는데 1년에 한 열 몇 개에서 열 몇 개가 사라지거든요. 상장 폐지가 되면 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돼요.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회계사의 투자편입니다. 회계사님은 언제 공인회계사 처음 취득하셨죠? 저는 시험 합격한 게 이제 2004년. 그리고 원래 어디 근무하셨던 거예요? 원래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해가지고 네. 거기서 2012년까지 이제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약간 소위 말하는 그 기장 사무실 후배들하고 같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네. 당장에 이제 이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거래처가 생기고 고객이 늘어날 때까지는 당구가 좀 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원래 이제 회계법인이 있을 때 강의를 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거래처 생길 때까지 직원들 월급 주려면 강의를 해가지고 보러 와야겠다. 네. 처음에 자리 잡힐 때까지 강의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강의 되게 요청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 됐군요, 강의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기 사무실에 신경을 써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거래처는 이렇게 후배들한테 그냥 다 맡기고 네. 나는 강의 쪽으로 그냥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독립을 해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회계사님이 일을 하시면서 네. 강의하고 책 쓰신 일을 하신 건데 네. 그럼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투자를 해본 건 뭐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네. 되게 예전이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게 들어갔던 건 회계원 입사하고 네. 3년 정도 있다가 네네. 2007년에 2007년이 이제 그때 막 주식시장이 막 뭐 1600, 1700에서 막 2000까지 이렇게 1년 사이에 한 50% 가까이 올라가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3년 해보니까 네. 회계사 되면 뭐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별반 돈은 뭐예요? 제가 회계법인에 회계사일 때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 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 무지하게 하거든요. 지금은 뭐 주 50시간 이렇게 생겼지만 그때는 뭐 새벽 2, 3시 퇴근이 뭐 거의 일상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면 저는 그때 야근비를 줬어요. 네. 그 야근비를 뭐 8시까지 하면 10,000원, 뭐 10시까지 하면 20,000원 뭐 이렇게 주는데 하루에 30,000원까지 주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받을 때는 한 달에 야근비를 뭐 80몇만 원 받았으니까. 와. 계속해서 야근하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그 야근비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네. 월급은 그대로 쌓이는데 근데 그렇게 모아봤자 네. 10년을 그대로 모아야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겠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뭐 초봉이 뭐 2,600 이랬는데 그러니까 회계사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요? 금융권보다 항상 조금씩 낮아요. 요새 조금 이제 대등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근데 좀 이상한 게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우리나라가 보통 옛날에는 사시, 행시, 외시, 그 다음에 이제 공인회계사를 이제 자격증 했잖아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고급 시험인데 금융계통,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이 연봉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그 3대, 4대 그 회계법인보다 네.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맞아요. 맞나요? 회계법인이 금융권보다 낮아요 항상. 이거 왜 이런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될 게 분명히 그 연봉이 낮은 것도 팩트고 네. 근데 회계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팩트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뭐 보너스 이런 게 아니라 네. 승진이 빨라요. 은행에서 대리 달고 과장 달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연봉 체계는 은행 과장보다 회계법인 과장이 조금 낮아요, 매니저가. 근데 은행은 이게 대리 승진하고 과장 다는데 좀 오래 몇 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좀 오래 걸릴 텐데 회계법인은 입사하고 2년 차에 대리가 되고요. 3년 지나면 과장 돼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5년 만에 과장 되고 요새는 조금 더 이제 간격이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이게 부장을 또한 3년 만에 달고 다시 3, 4년 있으면 이사까지 가가지고 입사하고 11년, 12년 정도면 이사까지 가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입사를 하면 40 네. 근처 가면 이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이사보다는 낮은 연봉이지만 빨리 임원 연봉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또 승진이 빨라요, 승진. 연봉 상승률이 좀 높다고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상승률은 사실 금융권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기간이 내가 빨리 승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회계사분이 돈을 버는 건 회사에 있을 때보다 네. 다 이제 나와서 자기 개인 사무소를 차릴 때부터 이제 돈을 제대로 많이 벌 수 있다.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영업력에 따라 가지고 사실 회계사들도 나오면 결국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대부분은 개인으로 나오면 세무사들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기장, 세무 기장하고 이런 것들에서 같이 이제 하는데 의사들도 뭐 잘 버는 의사 있고 못 버는 의사 네. 있듯이 회계사들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죠. 아. 회계법인 안 했을 때는 고만고만했는데 네. 나오는 순간 이제 쫙. 공인회계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딱 사람들이 좀 인정하는 자격증 중 하나잖아요. 네. 와,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네.
근데도 어쨌든 큰 돈을 벌기에는 그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봤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부동산 서울에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때도 비쌌고 지금 그때보다 더 비싸졌지만 네. 어쨌거나 직장인이고 네. 월급 받는 샐러리인데 남들보다 좀 승진이 빠르고 하더라도 어쨌든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고 이런다? 저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수저 물려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옆에서 이제 누가 주식 했는데 저 연봉의 몇 배를 제 동기가 막 주식을 벌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지금 월급만 받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보면 회계사님도 일반인들이 그 월급쟁이로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주식 시작한 이유는 똑같네요. 맞아. 어차피 이번 생은 회계사라고 해봤자 이게 뭐야? 이거 10년 뒤에 아파트 한 채 사고 내 인생 끝나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는데 그나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많이 노래 볼 수 있는 게 주식. 또 그때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시작을 했는데 괜찮았죠. 2007년. 회계사님이 이제 보통 재테크 두 방면이 네. 결국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요거 두 개는 좀 어떻게 다르게 보시고 좀 접근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이 엄두가 안 났던 게 공부를 해보니까 오해긴 한데 부동산은 일단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그때 그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갭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란 건 뭐 최소 억 단위는 있어야 맞아요.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럼 그 억이라는 돈이 모이기까지 중간 다리는 예금을 가지고 가냐. 근데 예금 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주식 가지고 여기서 뭐가 하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생각했던 거고 거기 사실 사람들이 그 재테크를 한다고 하시는데 재테크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부자 되는데 학교 공부가 큰 도움이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네가 훌륭한 월급쟁이 남의 돈을 잘 벌어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거지. 공감가요. 네가 부자가 되는 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맞아. 학교 공부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때 무슨 문구가 하나 나오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회계는 꼭 배우더라. 부자가 되려고 하면 회계라는 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 얘기 나와요. 몇 년 전에 그걸 읽었을 때는 뭐 약간 뿌듯했죠. 그래 맞아. 회계가 회계사니까. 다 알아야 돼 했는데 근데 제가 회의가 되는 게 잠깐만 근데 내가 회계를 안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됐나? 그때 이제 부자 아니었거든요. 회계를 안다는 게 개인이 재테크라고 개인이 부자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계속 지나 보니까 아 이제 왜 회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는 회계는 기업 회계를 배우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기업 회계 말고 왜 개인이 자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 봐야 되는지 그게 왜 재테크의 기본이고 출발점이 되는지 이제 좀 알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거기 관련 내용들을 쓰고 소위 말하는 우리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거 선택을 할 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상승률로 따지면 최소한 뭐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주식이 상승률이 높습니다. 아 진짜요? 네. 기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주가지수, 코스피 주가지수 상승률하고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발표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지수 있으니까 그 가격지수랑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뭐 1981년부터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가격지수는 86년부터인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얼핏 그렇게 나오거든요. 86년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이 지수 상승률은 주식이 코스피가 높습니다. 주택가격보다. 그건 팩트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식이 더 좋은 투자 수단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기상의 문제도 일단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그 주가지수가 이렇게 높게 올랐던 대부분은 80년대에 오른 거예요. 8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상승이 높았어요. 10년 단위를 이렇게 끊어보면 90년대, 2000년대는 둘이 비슷해지고 지금 2010년대 와가지고는 부동산 쪽이 좀 지수가 상승률도 높아요. 특히 부동산은 최근 5, 6년 사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최근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사실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는 부동산도 하락을 많이 하고 서울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뭐 물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뭐도 했냐면 부동산은 또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구분해서 보면 서울 아파트는 최근 5년 사이에 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최근 5년 아니면 최근 10년 정도는 부동산이 수익률이 상승률도 높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이건 모르고 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주식이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데 근데 주가 지수가 가지고 있는 뭐 또 함정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주가지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상장 폐지가 되면 주가지수에 반영이 안 돼요.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지수 산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1980년인가 81년인가 기준일을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시가총액이 100조였는데 지금은 2000조.
뭐 언제는 뭐 1600조가 돼버렸지만 네. 어쨌거나 그때는 100조였는데 지금 2000조니까 20배 올랐고 2000포인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980년대에는 주식 종목이 되게 적었어요. 지금은 종목 수가 되게 많아졌지만 그때는 적었는데 단순히 그럼 시가총액만 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2000조였는데 내일 200조짜리 회사가 새로 상장이 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회사 하나 200조짜리가 새로 상장했다고 해서 이거 2200조니까 지수가 2200포인트로 하루 만에 200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새로 한 친구가 전화 갔다고 해서 네. 입안 성적이 올라간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단순히 얘를 2200에서 200을 플러스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얘가 인재 상장됐지만 만약에 80년에도 이 회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20분의 1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200조지만 이때는 10조짜리 회사였어. 그래서 여기가 110조가 되고 2200 해가지고 나누면 2200. 그래서 이걸 비교할 수 있게 신규 상장이 된 회사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넣어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모수의 개수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양쪽에 집어 넣어주는데 네.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양쪽에서 빼버려요. 원래 이 회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 상장을 하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양쪽에 넣어주고 네. 상장 폐지가 되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양쪽에 빼버리거든요. 그럼 코스피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주식은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돼라는 게 제가 보기에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장 폐지 돼버린 애들은 고려를 안 하고 살아남은 애들만 봤더니 20배가 올라서 2000포인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년에 두 자릿수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10종목 이상 맨날 상장 폐지돼요. 지금 3월, 4월 돼도 또 난리 날 거예요. 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합쳐서 몇 개 종목 있죠?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대략 한 1600, 1700개 정도. 1600, 1700개 있는데 1년에 한 열 몇 개에서 열 몇 개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1년에 열 몇 개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 시총이 한 종목당 100억만 해도 1년에 1000억씩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죽은 애들은 빼버리고 살아남은 애들만 봤더니 수익률이 이만큼이고 부동산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률 비교만 가지고 코스피가 더 수익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